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경우,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본성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선별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일상, 늘 긍정적인 모습,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를 쉽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는 연인 관계에서 처음에는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통제적이고 집착적인 면모를 보인다면,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상대방의 본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이러한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옷차림, 말버릇, 권력 앞에서의 태도, 약속에 대한 성실성,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 등, 이러한 요소들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업로드되는 인사이트 가득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옷차림은 우리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그날의 기분까지도 반영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색상 선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늘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화려한 원색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고 사교성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의 스타일도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늘 정장이나 포멀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 장복이나 가벼운 산책을 갈 때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캐주얼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청바지와 티셔츠를 고집하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대한 이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에 따른 옷차림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수수하게 입다가 특정 자리나 만남에서만 극적으로 달라지는 옷차림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허세나 위선의 표현일 수도 있죠. 옷의 관리 상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입니다. 항상 구김 없이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사람은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옷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구김이 심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즉흥적이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늘 명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열등감이나 인정 욕구의 표현일 수 있죠. 반대로 브랜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단서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옷차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소 스타일과는 다른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선택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옷차림의 일관성과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치관이 옷차림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옷차림은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해 보입니다. 반면 자신의 본 모습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옷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대개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버릇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랑이 많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자주 자신의 성공 경험이나 능력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나는 원래 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 유독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인정 욕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런 동료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성과에도 이 정도는 기본이죠. 라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 그거요? 제가 더 대단한 경험이 있는데 라며 끼어드는 사람 말이죠.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겸손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되 그것을 굳이 드러내거나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 중 말 끊기의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이 없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때로는 대화를 지배하고 싶은 통제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화 중 지나치게 수동적인 말버릇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셨구나. 같은 맞장구만 반복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건강한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농담이야 라는 말을 방패 삼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공격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머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말의 일관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말투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공손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반말을 섞어 쓴다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말투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죠. 이는 그 사람의 진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버릇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지적에 익숙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말버릇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버릇의 패턴을 통해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말버릇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말투가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권력의 위치에 올랐을 때입니다. 오늘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권력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직장에서의 승진입니다. 평직원 시절에는 늘 겸손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순간 돌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봐요 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내 짓이니까 그냥 따라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작은 권한에서 드러나는 본성입니다. 꼭 대단한 직책이나 권력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권한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동대표나 학부모, 모임의 총무 같은 작은 직책에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모습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소에는 회식은 자유롭게 참석하세요 라고 하다가도 막상 자리가 시작되면
왜 안 마시지? 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상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작은 권력이 만들어내는 민낯입니다. 경제력의 변화도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이전의 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무기로 삼거나 물질적 우위를 과시하려 드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이 가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니까 더 조심해야 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권력은 마치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권력을 얻으면 더욱 이기적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은 더욱 이타적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더욱 교만해지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을 잃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이나 지위를 잃었을 때 우아하게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권력에 연연하며 체면을 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듯 대합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리면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짝이 없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권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큰 권력이든 작은 권한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권력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돋보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태도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대하는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속을 취소하는 패턴은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끔은 약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소의 방식과 빈도, 그리고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매번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쉽게 바꾸는 걸까요? 약속 취소의 시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늘 약속 시간 직전에 취소를 통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중 약속의 패턴도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더 좋은 약속이 생기면 기존의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신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는 관계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연히 갈게 라고 크게 호언장담하고도 막상 당일이 되면 슬그머니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할 당시의 열정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의 의지가 크게 다른 거죠. 반면 약속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절대 어기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지각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성향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융통성 없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이나 지위에 따른 약속 이행의 차이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권력 앞에서의 이중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다른 책임도 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속을 어겼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과 대인관계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약속 이행과 신뢰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잦은 약속 파기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 말버릇, 권력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약속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만큼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와,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천차만별이죠. 눈빛이나 말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축하를 건네고 급히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축하 메시지 뒤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너는 원래 운이 좋잖아. 라거나 집안이 좋으니까 당연한 거지. 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노력과 성취를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질투와 비하의 패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비하보다는 은근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거나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대단하지 않아. 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반응은 자신의 열등감을 방어하는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형태도 있습니다. 과도한 찬사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경우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랑 다른 급이야. 라며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배울 점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라며 진정한 관심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성장에도 진심이며 건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타인의 작은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큰 성공 앞에서는 누구나 축하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작은 성취나 진전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성공에 대한 반응은 더욱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나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죠. 이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신호들, 옷차림, 말버릇, 권력 앞에서의 태도, 약속에 대한 태도, 그리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에서 과시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종종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경향이 있고, 말버릇에서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은 권력 앞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일 뿐,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기 성찰은 언제나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그런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